자, 그 다음에 공급시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공급시기에서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 알아두셔야 될 게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혹은 중간 지급 조건부가 있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만 각 부문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대가의 각 부문을 받기로 한 때,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도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일반 용역의 공급은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 재화의 공급이 있고 용역의 공급이 있죠? 일반적으로 그냥 용역의 공급은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 맞죠? 네, 그렇게 보이죠. 역할과 의무가 끝났다고요. 역할과 의무가 끝났다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완성도 기준 지급,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는 세 가지는 우리가 기간이 길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세 가지는 모두 다 각 부문의 대가를 받기로 할 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무인자판기는 현금을 인치하는 때.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 혹은 임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네들은 임대료는 월세잖아요. 그러면 각 집마다 월세 납부하는 날이 다 틀리죠. 무조건 종료일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월세 지급하는 날짜가 아니라 무조건 간주임대료, 그냥 임대료 모두 다 과세기간 종료일입니다. 이것도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 세입자가 저한테 월세를 안 냈어요. 그래도 부가세 납부해야 되나요?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과세기간 종료일로 우리 부가세를 산출을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셨죠? 네. 다음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2번인가요? 네. 이거는 자 거꾸로 얘기를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게 세 가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욕탕, 미용, 택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외우라고 그럴 때 목욕, 이발, 미용, 택시 이렇게 하거든요. 목욕, 이발, 미용, 택시 얘네들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목욕탕, 미용, 택시, 세금계산서 발급받을 수 있다 없다? 택시 타고 택시기사한테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2번은 재화의 공급이죠. 그냥? 네, 일반 재화의 공급.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부가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사업자도 직전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몇억 원이에요? 3억 원입니다.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매출이 3억 원이 넘어가면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하면 가산세 대상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아닌 일반 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죠? 네, 무조건 다음 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다음 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되고요. 지연 전송하면 당연히 가산세 또 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 홈택스에 들어가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가산세가 없어요. 무조건 발급 비용도 안 나오고. 그런데 우리 더 좋은 프로그램 쓰다 보면은 우리 이메일 주소가 뒤에가 빌3652사라고 돼 있죠. 그렇게 다른 특수한 회사를 이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마다 수수료도 있고, 그 다음에 발급을 하면 전송 버튼도 눌러줘야 되고 국세청으로까지 전송을 해줘야지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얘가 국세청이니까 여기서 발급하면 그게 전송이 끝난 거고요. 바로. 이해되시나요?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은 것은, 재화의 공급 시기는 외상의 경우는 재화를 공급했을 때, 공급 시기는 무조건 공급했을 때예요.
그런데 대가를 받을 때는 장기, 아까 완성도 뭐 이런 게 있었죠. 중간 지급.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가공은 가공이 완료되었을 때. 반환 조건부 판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2번 보기를 잘 알아. 이게 문제가 두 가지로 나와요. 두 가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그러니까 지금은 용역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이라 그랬어요. 원래 가공은 용역이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물건 줄 테니까 이 물건에 좀 새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일정한 서비스만 제공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용역의 공급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용역의 공급으로 이 앞에가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용역의 공급으로 바뀌어 있으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는 가공이 완료됐을 때 이게 용역이니까 이게 맞아요. 그런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물품을 전달을 해야죠. 상대방한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앞에 용역으로 나오는 경우랑 재화로 나오는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용역은 가공이 완료되었을 때가 맞는 거고 재화의 공급은 말 그대로 내 물품을 공급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용역의 공급이냐 재화의 공급이냐에 따라서 조금 틀려지고 그래서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가공이 완료되었을 때는 용역일 때가 가공이 완료되었을 때. 아시겠죠? 반환 조건부 판매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됐을 때. 네. 우리 예를 들자면 일주일 무료 체험?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럼 일주일이 지나면 매출로 보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해서는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할 때. 그죠? 그래서 4번 문제는 체크를 해주시고 잘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가 있습니다.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상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세액, 그리고 작성연월일. 절대 여기에 공급연월일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라 했습니다. 세금계산 작성연월일은 꼭 기재해야 하죠? 네.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어요.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야. 맞죠? 세연이가 정답입니다. 재화를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 수출은 영세율, 수출은 외국으로 나가는 거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죠? 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으니까 뭐예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번이 정답이겠죠? 그죠? 이런 거는 그냥 공짜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7번.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죠?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이고요. 면세사업자는 선택하는 발급. 네, 3번이 정답이네요.